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위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제주도와 영남 지방에는 비바람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진로와 또 예상되는 피해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태풍의 현재 위치와 위력부터 알아볼 텐데 지금 가장 세다고 분류되어 있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태풍의 위력 가운데 가장 센 태풍이 초강력 태풍입니다. 태풍의 위력들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매우 강한 태풍이 가장 강한 태풍이었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높여서 초강력 태풍이라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이 태풍이 유일하게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천리안에서 관측한 태풍의 영상인데요. 가운데 부분을 잘 보시면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 동그란 구멍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초강력 태풍, 그러니까 어젯밤 일시적으로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심 부근엔 초속 49m 정도, 그러니까 철탑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태풍을 가진 채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력은 지금 초강력 태풍으로까지 발달을 했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방향도 지금 약간 틀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으로 조금 치우친 거죠? 진로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규슈 쪽에 상륙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진로가 변한 건 아닙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태풍의 예상 진로입니다. 계속해서 서진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일본 규슈의 북부 쪽에 상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상륙하는 위치의 상태를 봤을 때 약간 더 동쪽으로 빠져나간 모습이 보여진다는 게 오늘 기상청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픽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진로도의 모습은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쯤에 일본 규슈의 북부에 상륙한다라는 거였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일본 규슈 북부에 상륙하는 위치는 똑같은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어제 예상했던 진로도였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오늘 예상된 분석된 진로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진로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규슈에 상륙한 이후의 진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이 지금 규슈에 상륙하기 전까지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로부터 약간 조금 더 멀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륙을 바싹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 영향을 줬던 태풍들이 돌이켜 보면 그 태풍마다 특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태풍은 지금 비보다는 바람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흰남노를 되돌이켜 보면요. 흰남노는 비도 많았습니다. 제주 산간에 1000mm가 넘게 비가 왔고요. 그리고 상륙했었던 지점이 영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400mm 정도의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었는데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비와 바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륙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거나 일본에 상륙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 상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강한 비구름들이 태풍의 전면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쪽에 강한 비구름이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규슈에 상륙해서 열도를 따라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보다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지금 예상 강우량과 강풍특보가 지금 강풍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비는 제주도는 원래 태풍이 오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인데 이번엔 그렇게 비 피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람이 제주도와 영남 해안지방 같은 경우에 초속 35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초속 35m면 시설물 피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이 영남 해안지방입니다. 영남 해안지방은 지난번 11호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난 포항이 그 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태풍은 비껴가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육지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제주도가 아닌 영남 해안지방, 영동 동해안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 같다. 따라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영남 해안지방은 최고 150mm,
영동은 10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려되는 거는 비와 바람이 겹치는 영남 해안 지역입니다. 초속 35m의 강풍과 150mm의 폭우가 겹쳐서 내린다면 이미 많은 피해가 난 지역이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많기 때문에 영남 해안 지역에 추가 피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상청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이 태풍의 진로와 상황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태풍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는 게 내일 새벽 3시쯤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따라 계속 북동진을 하게 되는데 한 6시간 정도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부산에서부터도 점점 멀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규슈에 상륙하기 전,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3시 정도까지는 제주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시 이후에 9시 정도까지는 부산과 울산 등 영남과 경북 해안 지방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영남 해안과 동해안 지역이 집중이 되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게 울릉도 독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후쯤 돼야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더 지금 걱정스러운 게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지역들은 아직 임시복구만 겨우 또 끝내놓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된다면 또다시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 3시, 그러니까 일본 규슈에 상륙하는 시기부터 말씀드렸듯이 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 정도까지 영남 해안 지방,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 그리고 포항 지역까지는 굉장히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 예상으로는 이렇게 태풍이 온 뒤에 지형적인 영향 겹칠 경우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강한 바람과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까지 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시 복구가 된 지역 같은 경우 충분한 보강 작업,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근무나 비상대책 같은 걸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흰남노에 이어 남마돌까지 지금 가을 태풍이 벌써 2개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태풍이 몇 개나 발생하게 될지 뭐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보통 가을 태풍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유는 있습니다. 라니냐, 그러니까 태평양 수온이 반대적으로 좀 높아지는 라니냐, 서쪽 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소 온도를 보면 예년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몬순 트러프로 의해서 약간 그 대륙 바람이 방향이 일정하게 부는 지역, 또 고손지 해역이 만나면서 태풍의 씨앗들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남마돌 같은 경우에 3개 태풍이 연속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14호 태풍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 남마돌이 지난 뒤에 바로 태풍이 만들어지는 기색은 없습니다만은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 이달 하순 정도쯤, 그러니까 이달의 마지막 주 정도쯤으로 가게 되면 열대저하부가 한 2개 정도가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확성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먼 남해상 쪽에 태풍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란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 해수온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을 태풍이 더 발달할 가능성은 있다. 이달 말까지도 한두 개 정도는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기록으로 봤을 때 10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10월 상순까지는 가을 태풍이 충분히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많은 열대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게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그중에서 1개 정도는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 근처까지 또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태풍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 남마돌의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라고 아까 초속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영남 해안하고 제주도인데 초속 25에서 35m 정도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초속 25에서
30m면 어느 정도의 세기일지 체감이 안 되는 네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픽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25m 정도면 시설물 같은 게 충분히 날아가는 정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초속 17에서 25m의 바람이 불게 될 때 네. 태풍이 부는,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왜 외출을 금지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네. 날아다니는 시설물에 맞아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속 35m 정도의 바람이 불며 간판이 아니라 약한 시설물 같은 거 붕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한 시설물이 붕괴하는 정도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태풍이 오게 되면 아무리 약한 태풍이라도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속 35m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 약한 시설물 같은 게 보강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